안녕하세요. 교민법률상담 마르코스에게 듣자 프로그램의 지아나입니다. 네, 오늘도 이도찬 부회장과 다니엘 씨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문제들을 상담해 주실 마르코스 변호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그 네티즌들이 올린 그 댓글 몇 가지 중에서 유익한 부분, 교민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고 그리고 가장 이야기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얘기를 다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한 분이 알루게를 살았는데 처음에 알루게를 얻을 때 색칠이나 그리고 내부 수리나 바닥이나 전부 엉망이었답니다. 근데 아마 계약서 확인을 하고 들어갔는지 아마 안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려니까 집주인이 막 이거 고쳐놓고 나가라 아니면 비용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니엘 씨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물론. 그렇죠. 이미 초기에 거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민을 오시면, 이제 월세라든지, 이제 알루게리라는 데 많이 사시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약서 부분에서는 저희 같이 예를 들어서, 안 읽어보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포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사인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이런 문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집 가격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집이 조금만 좀 괜찮다면은 가격도 좋고 웬만큼 해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수리해서 그렇죠. 웬만한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수리를 해놓고 사시는 걸로 또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계약서상을 참 중요시 따지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아마 이런 불이익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께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그래서 나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주인이 그 비용을 내라. 난 못 내겠다. 그렇죠. 이거는 처음부터 들어오져 있었다. 수리가 안 돼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 사진을 찍어놨으면 증거가 됐을 텐데 사진도 안 찍어놓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좋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알루게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어떤 내용상으로 사인을 했는지 그거 검토해 보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은 내용에서 들어가기 과정에 뺑기질도 새로 돼 있고 상태가 아주 좋게 돼 있다고 명시가 돼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 고쳐주고 다 수리하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알루게 법을 따지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사가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은 닳아지는 거고, 그리고서는 담에 같은 거 하면은 가끔가다 건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경우에는 윗집에서 물이 샌 것 때문에 밑에가 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는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위에 측에서 해야 되는 거고, 건물 하수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건물 자체 내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새에 들어간 사람이 일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실 때 상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랑 좀 틀리면은 그거를 반드시 복도방에다가 통보라든가 아니면 주인한테 통보해 주는 건 중요합니다. 통보가 안 되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양이 되시면은 사진을 찍어주는 건 기본적입니다. 사진이 그렇다고 해서 날짜가 안 적힌다. 그건 간단해. 주변에는 신문 가게 가서 신문 하나라도 그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 그 신문 하나 들고서는 그 상태를 같이 옆에다 대고 사진을 찍으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되니까 요새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 조작할 수 있다, 그런 자체도 면할 수가 있고, 그리고서는 만약에 이 비서가 너무 상태가 나빴는데 그거를 모르고서는 계약서를 안 보고서 나갔다 그러면
그 상태는 어느 정도 좀 특수한 기술자를 보면은 그게 언제 어느 과정에서 이게 사갔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럼 진짜 이게 몇 년 된 뺑기다. 지금 들어왔는지 뭐 몇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사근 게 뻔하게 나오고 그저기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법정으로 공탁시킬 수도 있고 열쇠를 그러려면은 이제 변호사를 선입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절차를 받아야 되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태를 잘 봐가지고 뭐가 내가 책임이 있고 뭐가 없다는 거를 잘 보시고 이 상태가 나쁘지만은 만약에 알루겔에서 그거를 공제를 받았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공제 받았기 때문에 수리를 해주는 거는 기본적이지만은 그게 명시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좋은 과정에서 중간 타입에서 합의를 보고 끝내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뭐 비서 같은 거는 바닥 같은 거야 뭐 몇 년 됐다는 게 뻔히 아니까 그거를 가지고서는 뭐 자기가 새 거를 놔뒀다 그거 했다는 거는 좀 무리라고 그자에서 법정에 들어가도 알고 본인 주인 자체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겉에 뺑기만 그래도 좀 깨끗이 해주고 나간다고 해서 별 불만은 일으키진 않을 겁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민을 갓 오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제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보통 제3자를 데리고 가서 복도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약을 그냥 옆에서 보고만 그렇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그 계약서를 다 읽어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이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월세를 요즘 그 바쁜 이민 생활에 뭐 그것까지 뭐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그 월세가 이루어지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영주권 문제로 뭐 타 이름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브라질에는 또 이 보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보증이 없으면 요즘 뭐 3개월 미리 뭐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죠?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소홀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가오신 분들은 제3자를 통해서 한다 그렇죠. 하더라도 사진을 찍어두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거기에 뭐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그 날짜를 배경으로 해서 찍어두는 거 하며 그다음에 제3자에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계약서 확인을 좀 그렇죠. 요청하는 요청하는 거 것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생각이 들거든요. 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단 뭐, 처음에, 집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 아셔가지고, 좀 수리를 하셨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 보통 그 월세 사시는 분들은 다 계약이 끝나면 끼따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냈다는 어떤 증서를 받게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저 주인 측에서, 이제 뭐, 하도 싸우다 안 되니까 반이라도 배상을 하고 나가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꼭 반반이 성립이 되는지 그것도 참 많이 궁금하네요. 그죠? 반반.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못 내겠다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시면은 법정에다 공탁시키는 게 있습니다. 기간은 기본적으로 한 6개월에서 2년은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열쇠 자체를 공탁을 시켰다는 것에서는 일단은 그 날부터는 알루게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열쇠 자체를 공탁시켜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법정에다가 공탁시키시는 게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집주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대충 주인하고 새들어 사는 세입자하고 아마 좋은 협상을 해서 내고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아무래도 그 중개 역할을 하는 복덕방에서도 좀 아무래도 좀 특히 문제를 좀 많이 아마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이분이 사용한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집주인보다는 아마 복덕방에서 그게 원하는 게 아닐까. 오히려 더 그러는 게 아닐까. 돈을 더 쉽네요.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어쩔 때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간다. 내가 이건 억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진행한다는 그 자체에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는 복덕방들이 합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항상 합의 보는 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법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양쪽 다 피곤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는 거는 항상 좋기 때문에 또 이런 잔잔한 문제 때문에 법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 등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보셔서 판단을 하셔서 대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덕방들은 특이한 면이 있는 게 괜히 법정에 자기가 관리하는 부동산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주인 자체의 이미지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빠른 내 수습하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좋게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당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합의도 좀 자기의 그 권한을 좀 올리고 그래서 행동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충분히 된 것 같죠. 예. 혹시 다니엘 씨 영주권 있으세요? 있죠. 물론 있습니다. 예. 제안하시는 식기 있으세요? 저는 아직 어려서 없죠. 이번 내용은 보니까 예. 그 영주권이 처음에 이분이 없다가 아마 그 임시 영주권을 받아서 아마 그렇죠. 식기를 한번 예. 냈다가 예. 정식 영주권이 나와서 또 한 번에 그 식기를 낸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한번 다니엘 씨가 한번 자세하게 좀. 예, 이분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영주권 접수증을 가지고 우리 흔히 그 스키라 그러죠. 그 납세자 납세자 번호, 이거를 이제 하나를 얻으셨는데, 그러다 사용하시다가 이제 이름이 아무래도 좀 더러워지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를 또 해서 하나를 또 새로 스키를 또 이렇게 취득을 하신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름이 더러워진 스키를 자기가 다시 그 말소를 시키고 또 그냥 기존에 했던 거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조금 쓰시는 거에 대해서 좀 겁이 나신 경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로 아마 됐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분 내용도 보니까 자기 주변에도 4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오셨는데. 다니엘 씨도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뭐, 예전에는, 뭐, 아까도 잠깐,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볼리비아에서는 그런 볼리비아에서는 제가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민 왔을 때는 이 시끼라는 이 자체가, 뭐, 저도 한 2-3개 갖고 있던 경험이 있었었고, 예, 그때는 뭐, 시끼라는 걸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평가범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많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정리가 된 상태고. 지금 깨끗하시죠? 예, 지금 뭐 거의 없죠.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더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말소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또 이런 경우에, 그렇죠. 어떻게 또, 아마 그 연방 그 납세 문제가 없다면 혹시,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래, 뭐 아는데. 혹시 또 거기다가 또 뭐 회사를 자기 명의로 또 열어놓고 또 그냥 또 그러신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기 번호. 예, 식기 번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를 아마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 많은 교포분들이 이민 역사가 길다 보니까 옛날 오래되신 분들은 가끔가다 식기를 뭐 2개 있었다니, 3개 있었다니, 4개 있었다니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일어났냐면은 영주권이 외국인한테는 옛날부터 자주 바뀌었습니다. 번호도 그 바뀔 때마다 번호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식기는 영주권 하나에 번호에 식기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과정에서 모르고서는 무심껏 그걸 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컴퓨터하고 모든 게 다 컴퓨터로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씻기 내는 게 2개, 3개 갖고 있는 게 드물어졌죠. 그리고서는 한 몇 년 전에 이런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청에서, 연방 세무청에서 그걸 기회를 줬습니다. 그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개, 세 개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죽일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차단이 없었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몇 분들은 이제 C기를 아직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거는 첫 번째 그 C기, 그 두 C기에서 어느 게 지금 연방 세무청 자체에서도 이게 효력이 돼 있는지 만약에 두 개가 효력이 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자체 내에서 그거를 시토를 하고서는 모든 세금 밀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지불하고서는 죽이면은 그게 자동적입니다. 그거는 다 현명한 거고 그렇다고서는 형사 조치 그런 것들을 없고 그리고서는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C기에서 이름이 들어져서 지우는 거랑 세무 관계 연방 세무청에서 그 C기에 그 세무 소득세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거 법인세에 관한돼 있는 거에 문제 있는 거랑 그거는 틀리기 때문에 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거를 잘 검토하시고서는 어느 거를 죽여야 될지 그 대책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까 연방에 C기가 두 개가 등록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영주권 번호도 같고 C기 번호 이름도 같고 네, 이름도 같은데 C기 번호가 틀려갖고 두 개가 이렇게 등록이 가능한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연방 세무청에서 카다스트라면서 자기 시스템에 들어갈 때 이게 과연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비슷한 동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오모님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사명력 떨어진 것도 그것 때문에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신 분들, 사망하신 분들 C기랑 영주권을 계속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살아있을 때도 있고. 그럼 이 나라에서 만약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납세자 번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온라인이 안 돼 있는 모양이죠. 그게 아니라 사망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는 시청, 여기 까르토르라고 그러죠. 까르토르에서 그거를 발급을 해줍니다. 사망 신고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이거를 갖고 각 공간 기관에다가 그거를 제출을 해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만약에 재산 관한이 있고 그저기 하면 법정에다가 이거를 정식으로 그 인벤타리오라고 그러죠. 한국의 단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맞췄는데 인벤타리오에서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가가 자식이든지 부인한테 그거 나눠줄 때 그 과정을 통보를 할 때는 그때는 법정에서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밀려 있는 게 없는지 살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검토를 해서 모든 거 세금 밀린 것도 다 내고 나머지 있는 재산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런 아까 그 인벤타리오가 이제 상속자라고 얘기가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시청 관할입니까 아니면 주 관할입니다. 주 법원에서. 앞으로는 시나 주나 연방이나 이게 하나로 다 앞으로는 통일이 되겠죠? 그게 오래전부터 통일한다 그러는데 그게 하려면은 각 주마다 명시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자동차 벌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연방, 주, 시 이렇게 다 통합이 되는 모양이던데 그죠? 원래는 그 시레트랑 저기에서 여기 브라질 전체 관리하는 교통 기관에서 요번 해까지 무조건 다 통합시켜 가지고서는 이제 세금 벌금 같은 거 아니면 물다 그런 것들을 다 시, 주, 연방에 관한돼 있는 거를 다 통합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정에서는 11주에 그게 통합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C키 같은 경우는 이제 납세자 번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망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는 그 번호가 그러니까 연방에서는 안 없어졌겠네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내에서 그 연방에서 사명력 지나간 다음에 자기네들이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블록기화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 시키가 2개 있으면은 일단은 블록기화 시키면은 이 본인이 찾아가서 왜 블록기화 됐는지 그걸 검토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벌금 내는 것도 없고 거의 세무 관계에서 뭐 밀린 세금이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수 있지만은 뭐 다른 시기를 2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형벌을 받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니엘 씨, 아까 그 네티즌이 올린 그 댓글을 보면 예. 그 이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아마 연방 세무청에다가 아마 관계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 모양인데 돈을 요구한다고. 예. 하는 그러니까 내용이죠. 뭐 내용으로 보면 직원이 직접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서 이제 뭐 일을 보는 사람이 또 돈을 요구했는지는 뭐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돈을 솔직히 주고 해결해야 되는데 해야 돼야 되는 건지 돈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그 자문을 구하는 게 보통 계리사 사무실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해서 좀 해결달라. 그러면은 이게 절차를 받을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걸리고서 상황에 따라서 또 나쁜 마음을 갖는 계리사들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 디스파션치라고서는 또 브로커들이 이래왔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직접 본인이 가지 못한다고 해서 삼자를 줬다고 그러면은 뭐 서류 절차는 딴 삼자한테 또 위탁을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보고서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요청이 괜히 또 아무 쓸데없는 요청을 모르게 그냥 돈을 지불해주고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브로커에서 중간에서 더 수수료를 받기에는 목표로 이런 요청을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 검토하시고 잘 생각하시고서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잘못 그거 지불했다가 대래 별로 문제 없는 문제 때문에 더 크게 벌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좋지 않으니까 그걸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분 그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많이 반성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 잘못에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또 4사람이 더 있는데 진심으로 다 반성한다고 또 그러시는데 사실 그분이 얘기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여기에 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예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V 글로보죠. 글로보 판타스티코에서 그 브라질 시키와 그 시민권 그 위조에 대한 어떠한 그 브로커들의 실태가 뭐 돈 조금만 주면 뭐 시키나 이 시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교민분들은 뭐 이런 문제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당하게 가서 해결하시는 방면이 오히려 더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연방에 자기가 피르마를 열어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납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렇죠. 자기 이름만 그냥 신용관계에서 이름이 들어오졌는지 확인 잘 알 수는 네, 없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 문제는 구분해서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마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아마 문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예. 항상 저희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주시는 이도찬 부회장님과 다니엘 씨, 그리고 마르코스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법률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관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하나로닷컴 시청자 게시판에 리플이나 의견을 써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습니다.